손흥민이 라보나킥을 시도하는 것을 보자 중국 관중들은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손흥민이 개인기로 중국 수비수를 농락함으로써 자신들을 조롱했다고 생각했고, 한국 선수들의 얼굴에 레이저를 쏘며 더욱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다. 중국 관중들의 행동에서 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국 대표팀은 경기장 안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의 행동까지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상대팀을 부상 입힐 각오로 경기에 임했던 중국 대표팀은 수치스러움만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최근 한국 대표팀의 역대 최고의 황금기가 도래한 것만 같습니다. 물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전설적인 팀이 이미 한국 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현재 유럽 무대에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이미 세계적인 선수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해외파 리거 선수들의 수는 한국 대표팀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과거 한국에는 차범근과 박지성이라는 역대급 선수들이 존재했었고, 그 외에도 이청용과 기성용 같은 해외파 리거들을 꾸준히 배출해 왔었으나, 냉정하게 말해서 차범근과 박지성의 전설적인 활약에 비할 바는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이어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공격수가 한국에 등장했고, 국내 팬들은 한국 축구계를 이끈 이 세 명의 인물을 묶어 손차방 라인이라 부르고는 했는데요. 그만큼 이들은 아시아 축구 역사에 있어서 시대를 지배한 선수들이었고, 다른 선수들과 격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 군계일학과도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들이 팀에서 짊어지게 되는 막중한 임무와 중압감도 더욱 컸는데요. 지난 몇 년간 한국은 스쿼드가 균형 잡히지 못했다는 평가를 자주 받아왔었고, 특히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한민국 대표팀의 모든 공격을 사실상 혼자 이끌다시피 해왔었습니다. 결국 한국 대표팀의 최대 문제점은 에이스를 지원해줄 수준급 선수들이 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대표팀에는 전례 없는 황금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월드 클래스 공격수인 손흥민은 여전히 한국 대표팀에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으며, 토트넘과 같은 트로피와는 거리가 먼 클럽에서 유럽 생활을 계속해왔음에도 유럽 현지에서 손흥민이 받고 있는 평가와 위치는 상상 그 이상인데요. 가끔 보면 오히려 자국 팬들이 손흥민을 저평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정도로 손흥민은 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선수이고, 최근에는 토트넘과 함께 새로운 돌풍을 리그에서 일으키며 60년 만에 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선수가 한국에서 등장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고, 일본은 그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자국 축구 산업에 투자했음에도 손흥민 발치라도 따라올 만한 해외파 선수들을 아직까지도 배출해내지 못했는데요. 일본은 항상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 자리를 한국에 빼앗겨왔고, 최근에는 쿠보 타케후사와 미토마 카오루 같은 선수들을 내세우며 손흥민이 은퇴하면 이들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구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역대급 재능들은 또 다시 한국 쪽에서 등장했습니다. 김민재와 이강인은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경험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이 선수들은 이미 유럽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올라선 상태인데요. 이강인은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두꺼운 스쿼드를 뚫고 주전 자리를 차지했으며, 현재 은바페와 함께 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미 유럽의 각종 언론들에게서 차세대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강인이 미래가 가장 기대되는 선수라면 현재 유럽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은 김민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도 지금까지 리그에서 9경기 8골 1개의 어시스트라는 정신나간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토트넘은 저번 시즌 형편없는 성적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손흥민을 지켜볼 수 없는 것은 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으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그 대신 김민재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괴물 같은 피지컬로 유럽의 정상급 공격수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박살내며 국내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손흥민에게 있어 아쉬운 점이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속 클럽인 토트넘이고,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처럼 조금 더 이기적으로 굴었다면 일찍 B클럽에 진출할 수도 있었으리라는 팬들의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민재는 중국 리그를 탈출하고 유럽 무대로 진출할 때부터 이미 계획적으로 B클럽 진출 루트를 그려오던 선수였습니다. 김민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비록 주급은 적게 받더라도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해놓으면 경기장에서의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빠르게 상위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요. 그리고 김민재는 페네르바체와 나폴리를 거쳐 유럽 무대 진출 3년 만에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세계적인 클럽으로 이적하게 되었고, 유럽 선수 전부를 뒤져봐도 김민재처럼 단기간에 위상이 급상승한 선수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김민재는 뮌헨에서도 곧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하며 수비라인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처럼 최근 한국에는 아시아 축구사에 남을 역대급 선수들이 쏟아져 나오는 중이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황희찬 선수 또한 울버햄튼에서 에이스 역할 놀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사령관으로 부임한 클린스만은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풍부한 스쿼드를 물려받았고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를 필두로 한 척추라인은 아시아 팀들에게 있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당장 최근 한국의 득점 기록만 살펴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튀니지전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4대0, 6대0, 5대0, 3대0 스코어를 기록했고 중국전도 이것보다 더 많은 골을 꽂아 넣을 수 있었으나 상대팀인 중국이 깡패 축구를 들고 나오며 한국 선수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지저분한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부상관리 차원에서 대충 공을 돌리며 경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 팬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 따라잡을 수 없는 한국 축구와의 격차를 느꼈다는 반응인데요. 손흥민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테크니션 중 하나이지만 손흥민의 장점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볼터치 하나하나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를 펼친다는 것에 있고 경기 도중 플립플랩, 사포, 팬텀 드리블 같이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플레이를 시도하는 다른 선수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전 손흥민은 놀랍게도 경기 도중 라보나킥을 시도하며 중국 선수들을 농락해버렸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의 라보나킥은 쓸데없이 화려하기만 한 스킬이 아닌 어디까지나 실용성을 가진 플레이였고 손흥민의 이 킥은 중국의 두 줄 수비를 모두 넘겨버리며 황인범에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줬는데요. 적재적소의 상황에서 시도한 멋진 개인기였고 손흥민의 기가 막힌 패스에 외신 언론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중국 팬들만이 손흥민의 이 라보나킥에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손흥민이 자신들을 조롱했다고 생각했고 비매너 플레이를 통해 중국 선수들을 능욕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 애국가가 들려나오자 야유를 퍼붓고 선수들의 얼굴에 레이저를 쏜 중국 관중들의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올 정도인데요. 결국 손흥민과 중국 관중들 사이에 신경전은 계속되었고 손흥민은 선제골을 성공시킨 뒤 슛 세레머니를 하며 다시 한번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습니다. 뻔뻔하게 여기서 중국의 우레이가 손흥민의 행동에 항의하며 팔을 잡아채기까지 했는데요. 중국은 계속해서 야유를 퍼부었으나 경기 후 손흥민이 보여준 행동은 이들을 더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 한국 선수들을 부상 입힐 생각으로 더러운 태클을 시도한 것은 중국 대표팀이고 자신들이 먼저 선수들에게 다가가 사과를 건네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나 오히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먼저 중국 선수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건네는 품격을 보여줬는데요. 경기가 종료되자마자 중국 대표팀을 안아주는 손흥민의 행동에 중국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선수들과 관중들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중이고 수준 이하의 실력도 하나지만 그 이상으로 인성에 있어 저질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더 이상 중국 대표팀을 응원하기 싫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한국 대표팀을 응원한 중국 팬들이 포착되고 있고 이들이 중국 관중석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펼쳐 보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국 팬들에게마저 버림받은 중국 축구는 앞으로 더 몰락만 가속화될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멋진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